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글로벌적인 관점에서는 30K나 31K 등이 기준이겠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원화로 어쨌든 이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진정한 상승장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단기 반등이냐 이런 것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건 진정한 상승장이든 단기 반등이든 주어 담는 것이 기회비용적으로 좋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만약 하락을 기다린다고 해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가 쉽사리 매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나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중후반대에서 매수를 해봄직한데, 이 4천만 원까지 시세가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알트코인 쪽으로 많이들 돌아서죠. 그리고 최근에 어때요? 룸네트워크 같은 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줄줄이 알트코인이 순환장을 돌고 있으니까 그쪽에 더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건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 정도 겨우 상승하려고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5천, 6천은 뚫는 거를 기다려야 할 투자자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수익이 생길 거고 하기 때문에 당장의 앞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드가 적은 사람일수록 이 한탕주의에 빠져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에서 항상 승리하는 건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가는 투자자분들이 승리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좀 더 안정감 있는 코인들, 시장의 메이저 코인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대장인 비트에 대한 관점을 공유해보자면 비트코인은 연준의 이자율 정책과 무관하며 4분기에 강세장이 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분이 월가의 펀드 스트릿 분석가 쇼 페럴이라는 분으로 150개가 넘는 금융이랑 암호화폐를 분석하는 이 자산연구의 전략 책임자인데, 높은 이자율이 비트코인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상 지금까지 이자율의 인상은 암호화폐, 주식 등 위험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 비트코인은 반대라는 거죠. 이에 대한 예로 지난 3월에 은행 위기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최근 몇 주간 일부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 위기를 염두에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금리 상승이 은행들의 보유 채권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 위기를 불러오는데,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힘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반면에 이 금리 인하는 당연히 위험 자산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이자율이 오르든 또는 내리든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한 얘기도 좀 해보자면, 지금 SEC가 ETF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유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 코인베이스 측의 법률 책임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북미 최대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한 건데, 여기서 이 코인베이스는 현물 ETF의 아주 직접적인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이 ETF를 신청한 모든 운용사들, 이 피델리티나 블랙록, 아크 등 모든 신청서에서 공동 감시 공유자로서 코인베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읽고 있고 정확히 볼 수 있는 시선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 시장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거대한 호재가 아직 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았다 말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 ETF가 승인됐다고 오버뉴스 났을 때 해당 재료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는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도 또는 자금 유입으로도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쌓여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 미국의 흐름 역시도 주목할 만한데,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가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을 자금 세탁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분류하는 규칙 재정 통지 제안을 발표했거든요. 특히 지금 전쟁 중이라서 이 하마스나 북한, 해커 조직 등이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재무부가 미국 금융회사와 암호화폐 믹싱 업체 간 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 간에
특정 계좌 거래에 대한 추가 실사 및 주의적 관찰을 요구하는 것부터 특정 대리 기간의 계좌 개설, 유지 또는 계좌 지불을 금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범위가 포함돼요. 근데 이걸 따르게 되면 앞으로 이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은 관련 금융 흐름을 투명화하고 미국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믹싱 플랫폼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 같은 불법적인 금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을 무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 ETF랑 반감기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한 일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의 힘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 대체 대안으로 금과 코인을 선택하고 있어서 미국도 암호화폐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이러한 법안으로 차차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리플의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XRP가 프랑스와 연계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프랑스는 GDP 7위 국가로 10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서 이 2021년에 프랑스 은행이 유럽 중앙은행 결제 플랫폼인 타게트 시큐리티즈, 줄여서 TES와 연계해서 테스트 환경에서 이 CBDC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 은행이 분산 원장 기술 정책 및 법적 구현을 사용해서 은행을 위한 실시간 결제 구현이라는 논문에서 이 XRP를 극찬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XRP가 프랑스에서 사용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추측이기는 하지만 지금 유럽 연합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디지털 유로라고 불리는 자체 CBDC 출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가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준비 단계로 옮기면서 몇 년 내에 공식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전에 이 리플이 금융기관이나 정부 또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CBDC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결정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시스템에 녹아들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 리플밖에 없어요. 즉, 중앙은행들의 리플 선택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CBDC 분야에서 계속해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 모습을 체크할 만하고, 현재 리플의 제일 핵심이 되는 SEC와 소송도 SEC가 이제는 소송 합의 금액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SEC가 이전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에 대한 소송을 취한 걸 보고 SEC도 법원이 더 이상 자기네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미 일전 리플 소송에서 이 힘먼 연설이 공개됐을 때 SEC가 협상력을 잃어서 리플 측이 합의해서 자신들의 조건을 100% 명시할 수 있을 걸로 시장에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플 소송도 끝내기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 잘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브리핑 마무리하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시장에 대한 여러 관점들 공유해 볼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